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사회 19차시예요. 오늘 좀 삐딱하게 선생님 좀 편하게 자리 포즈 좀 취하고 수업을 하려고 이렇게 한번 구성해봤네. 자, 오늘부터 좀 약속을 할 게 있는 게 수업이 좀 지나치게 많이 길다라는 좀 의견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수업을 가급적이면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좀 길게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예컨대 수업을 다 촬영하다 보니까 한 30분 넘어서 50분, 뭐 60분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영상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두 개의 차시로 나누어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찍는 온라인 수업이 뭐랄까 당분간은 마지막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이 19차시 수업이 그러니까 다음 주라고 하면은 6월 1일, 2일까지만 여러분 들으면 3일날 이제 학교로 오기 때문에 1일, 2일날 그 수업을 듣게 될 해당 내용 19차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내용 단순하게 줄만 좀 긋고 부연 설명하는 좀 그런 단순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 날짜로, 오늘이 5월 28일 8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 뭐 또 부천 쪽에서 전국적으로 또 79명이 나왔다고 하면서 아이고 복잡하네.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계획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 6월 3일날 학교로 오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랑 이제 오프라인에 실제로 만나가지고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와서 보는 처음 시험이라서 아직 경험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 때랑은 좀 달리 암기 위주의 그런 공부보다는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어떤 상황이나 맥락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겁을 주는 건 아니고 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시간 관계상 오늘 계획은 페이지 행복이니까 22쪽부터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진도 나가보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오면은 교과서 나머지 부분이랑 프린트물 유임을 같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좀 못할 것 같고, 자, 22쪽 행복의 의미와 기준. 행복이라는 거,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100%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인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반례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반대되는 증거, 반례라고 하는데, 자,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한다든가 사기친다든가 때린다든가 하는 그런 종류들.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거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 말은 진리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통해서 아니면 평상시에도 여러모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확신하는데, 오늘 교과서 좀 훑어보면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고민했던 게 플러스 돼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재차 좀 학문적으로 좀 기억을 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랄게요. 자, 행복의 다양한 기준이라고 되어 있네. 나중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이랑 이제 정치, 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휴먼 디그니티라는 개념이랑 행복 추구권이라는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의 모든 인간의 인권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즉 헌법이라는 그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법에서도 인간의 행복을 규정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때는 기본권이랑 인권 기타 등등 해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할 거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밑바탕이 되어야지 나중에 쉬워요. 알겠죠? 자, 교과서 22쪽. 자, 행복의 다양한 기준을 봅시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거기 밑줄 그어보자. 행복의 구체적인 기준, 동그라미 쳐봐. 기준. 행복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적 여건과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거. 자,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인 각각의 기준, 아니면 요것들을 뭉뚱그려서 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요게 하나의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행복이라는 게 달라질 수도 있다 라는 점 숙지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단락에 보면은 한편이라는 글자 보이죠? 거기 밑줄 그어보자. 선사시대에는 생존을 위해 식량을 확보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사는 것이 중요했다. 그치? 옛날 선사시대 때는 그러한 것들을 행복으로 보았다. 그 다음에 또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행복에 대한 생각,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좀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다음에 맨 끝에 여기 줄만 그어보죠. 이처럼 행복의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행복으로 여긴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자,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행복이라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어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 그런 걸 느끼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는 건 공통적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고대 중국에서의 행복이라고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에 23쪽. 자, 23쪽 보니까 자료 1번 행복에 관한 여러 명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관, 그리고 행복에 대한 생각들, 명언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러한 말들은 참고를 할 뿐이지,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과제를 낸 적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좌우명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글귀 같은 거 있으면은 한번 제시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다들 훌륭한 답안들을 제시했었어요. 여기에 있는 사상가들의 말들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것이 나의 어떤 생각하는 바랑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든가 좀 본받을 만한 그런 거라면은 좀 깊이 한번 새겨보고 성찰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링컨이라는 사람은 마음 행복해지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좀 와닿네요. 여러분들도 뭐 스피노자, 게테, 쇼펜하우어, 달라이라마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행복이라는 거를 좀 내 마음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어떤 생각, 마인드, 그런 태도 이런 걸 좀 주장하는 게 아닌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나만의 명언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뭐 알아서도 한번 잘 적어보시고 하고. 자, 자료 2번 행복의 기준에 관한 비교와 평가라고 있죠. 행복의 기준이 맨 처음에 자 가번을 봐봐. 가번. 내가 사는 사회에서는 내가 믿는 종교를 금지하고 있네. 사원 건축을 막고 많은 세금을 내게 하면서 다른 종교로 바꾸라고 강요해서 몹시 괴롭다. 그치?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뭘까? 거기다 적어봅시다. 종교의 자유. 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데에서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는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도모할 수 있다. 다음에 나아가는 보자. 딱 봐도 그림으로 봐도 목말라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생존을 위한 깨끗한 식수. 그렇지?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깨끗한 식수가 부족해가지고 생명을 연명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심하진 않으니까 뭐 상대적인 거니까 우리는 좀 행복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공기맛 같은 부분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엄청나게 더운 여름날에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가지고 편의점이라든가 슈퍼에 가서 물 사 먹은 적 있죠. 그치? 근데 물을 딱 사 먹으면서 행복하다고 느낀 적은 없잖아. 자, 어떤 가게 같은 데 가서 물을 딱, 그러니까 돈을 딱 주고 물을 사 먹는 행위가 조선시대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당연히 이해가 안 가겠죠. 그치? 조선시대에는 그 옛날 시대에는 사람들이 돈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어떤 공고의 자연물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거를 물을 주고 사 먹는 것 자체가 어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또 쓸데없는 얘기로 넘어가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마스크를 하고 아니면은 마스크가 없더라도 우리 공기를 이렇게 시원하게 프레시한 에어를 그냥 이렇게 마실 수가 있잖아. 호흡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머지않아 좀 아니면 시대가 더 흐르게 되면은 공기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된다면 마스크는 필수가 될 뿐만이 아니라 방독면까지도 쓰면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생활화되는 것이 먼 미래에는 있지 않을까.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보자는 취지에서 좀 쓸데없는 얘기해봤습니다. 답안 봐봐. 답안 딱 보니까 이 사람 만석군이 아니고 뭐라 노비라고 해야 되나? 뭔가 노동을 하고 있는 어떤 노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러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행복일까? 그렇지? 신분제도라는 게 철폐된 그러한 상황이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네.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자, 그래서 가나 다에서 각각 중요하게 여길 만한 행복의 기준 다 찾아봤죠? 첫 번째 거 종교의 자유, 나번 같은 경우는 깨끗한 식수, 생존을 위해서 확보되어야 되는 깨끗한 식수 같은 경우,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어떤 신분제도, 사회적인 어떤 온갖 악습, 안 좋은 제도들의 철폐, 그러한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 가나다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다른 거고, 종교의 자유는 사회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관점이면서 윤리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종교의 자유는. 그치? 생존을 위한 깨끗한 식수는 이게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었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이게 선사시대에 지금 비교한다면은 시간적 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구촌이 어디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공간적인 관점도 있고. 그치? 다음에 신분 제도로부터 탈피를 한다는 게 자유라고 행복이라고 봤으면은 요거는 사회적인 제도 문제니까 사회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자, 이 기준들의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은 뭐야?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어떤 인간의 존엄성,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거고, 차이점은 뭐겠어?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인 관점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바뀔 수가 있다는 점 깨끗하게 패스. 자, 24페이지 봅시다. 동서양의 행복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동양의 행복론, 유교, 불교, 도교 관련해서 선생님이 과거에 수업을 좀 심화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유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기억나죠? 사람 인을 실천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효, 부모와 자식 간의 효. 이 유교라는 그 학문 사상 체계가 사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수직적인 어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임금 있고 신하 있고 아버지 있고 자식 있고, 옛날에는 부부간에도 남자가 하늘, 여자가 땅이라는 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구질서적인 어떤 적폐라고 해야 돼. 적폐라는 게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 이인에서 유교에서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거, 그리고 불교라는 거. 불교라는 것도 당시에 인도라는 나라가, 인도하면 떠오르는 게 카레 말고 또 이런 거 있나? 이러한 제도,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이런 거 들어봤죠? 불가촉 천민도 있고, 달릿이라고 하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카스트 제도하에서 어떤 인간이 억압받는 인간도 있고, 뭔가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식으로 계급적인 그런 폐쇄된 인간관을 부정하고 평등한 인간관을 이렇게 지향하면서 나타난 불교라는 개념 하면서 고집, 열도, 사성제, 해탈, 이념 이런 개념들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무의 자연에 따라서 사는 인생, 이것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인간이다. 자연에 따르라, 무의 자연, 이런 개념 설명했었죠. 그걸 보고 밑에 이 박스권 한번 봐보자. 자, 유교. 여기 다 줄 그어볼게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이인을 실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공자, 맹자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불교. 청정한 불성을 바탕으로 거기 줄 그어보자. 나라는 의식을 버리기 위한 수행과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실천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해탈의 경지에, 여러분 현자라고 들어보죠. 현타라는 말도 이건 좀 관심이 있습니다. 뭔가 해탈한 표정, 현자 타임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왔는데, 어떤 욕심을 버리고 그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그거를 불교의 행복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도교. 거기 다 줄 그어보자.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에 따라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은 것, 즉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다. 옆에 이렇게 딱 적어봅시다. 무위자연, 무위자연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고, 자, 밑에 좀 전에 얘기한 이 인이라는 개념, 이 유교에서는 5가지 행복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 24페이지 밑에 있는 오복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하나하나 볼게. 자, 수 봐봐. 수. 이거 목숨수야. 목숨수. 어머니 만수무강하세요. 수 할 때 수는 목숨수. 즉 오래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했다. 됐지? 체크해보고. 다음에 유호덕. 유호덕.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 이거를 유호덕이라고 한다. 선생님이 하는 유자랑 한자가 달라서. 다음에 부 보자. 부라는 거는 재산, 어떤 잘 사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적절하고 정당한 부를 누리는 것. 그치? 적절하고 정당하게 부를 누리는 것도 행복이라고 이 유교에서는 보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유교라고 생각하니까 정신적인 요소만 이렇게 중요시하고 물질적인 거는 도외시하는 그런 게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적당한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행복이라고 보았다는 점 체크하시고. 다음에 고종명, 무슨 사람 이름 같네. 자, 천명을 완수하고 편안하게 죽는 것, 잘 죽는 것도 행복이라고 보았네요. 마지막으로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한 것, 강령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오복이라는 개념, 유교에서 중요시한 어떤 개념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고 어려운 개념 아닐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잘 보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음에 서양의 행복론 보자. 서양의 행복론 이거 하기 전에 이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 있지? 여기에서 고대 그리스로부터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고대에서 중요시했던 인간의 생각, 어떤 이성을 중요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이 있었고, 그렇지?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로부터 중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어떤 사회적 혼란의 시기, 전쟁의 시기에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한 자는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 반대로 좀 찬자라는 어떤 스토아 학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다음에 중세에는 교부 철학,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학자 이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부 철학이라는 것도 있었고, 콜라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스콜라 철학도 있었네. 다음에 근대로 넘어오면서 벤담이라든가 칸트, 교과서 그리고 프린트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르네 데카르트, 베이컨, 그리고 토마스 홉스 이런 사람 나옵니다. 나중에 프린트물에서 다시 한번 챙겨줄게요. 한 10분 정도 더 해야 되겠네. 자, 25페이지 서양의 행복론,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줄 딱 그어보고, 밑에 행복 동그라미 쳐놓고 줄 그어보자.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
생각을 잘하자. 잘 건전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인 건 아니다. 좋은 생각이 행복으로 연결된다는 점, 강조점. 자, 그 다음에 화살표가 어디로 가고 있어? 옆으로 가고 있지. 헬레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시대 두 가지 대표적인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거기 줄 그어보자. 에피크로스 학파는 육체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행복이라고 부었다. 이거 그때 뭐라고 그랬지? 전문 용어로? 아타락시아라고 했었죠. 아타락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스토아 학파도 줄 그어보자. 정념에 방해받지 않은 초연한 태도로 자연의 질서 따라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부었다. 옆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되겠지. 아파테이아.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지? 지금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 학교 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거나 하고 있네. 알겠죠? 자, 이 정도로 하면 되고, 자, 화살표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있죠? 한 다음에 중세로 갔네. 이 중세에는 우리가 헤브라이즘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헤브라이즘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줄 그어보자. 유한한 인간이 참된 행복에 도달하려면 신앙을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표적인 거 교부 철학이 있었고 스콜라 철학이 있었다. 그렇지? 오직 완전한 절대적인 존재인 신의 어떤 맹목적인 복종이야말로 행복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에 화살표 밑으로 근대로 오면서 두 개로 쫙 쪼개지지. 칸트 그리고 벤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해보고. 자, 칸트 밑에 줄 그어보자. 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했다. 줄 딱 그어보고. 칸트라는 사람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다음에 옆에 공리주의 벤담 밑에 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유명한 말이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수록 그 사회, 그 개인들은 행복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들려주는 행복 이야기라고 있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한번 잘 읽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 탁월함 이런 거 중요시 했습니다. 자, 다음에 26쪽 보자. 26쪽. 자,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거기 처음부터 줄 그어보자. 행복의 의미와 기준은 시대나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 행복에 관한 사상들은 대부분 행복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보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 밑에 줄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은 줄 계속 그어볼게요. 단지 하나의 사건을 통해 느껴지는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느끼는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이어야 한다. 됐지?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밑에 물질적, 정신적 가치의 조화 한번 동그라미 딱 치고 읽어봅시다. 밑에 옆에 있는 거 의미 있는 목표와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개인적, 사회적 측면의 고려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밑에 있는 의미 있는 목표가 선사하는 행복이라는 선물이라고 있는데 이거 그냥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7쪽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거 행복의 책을 만든다든가 행복으로 노래 불러보기 이거는 중학교 수준의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안 봐도 돼요. 자, 28쪽, 29쪽 이것도 한번 가볍게 보되 자료 2번 봐봐. 행복에 관한 그림이라고 보여있죠. 뭐 카사트 목욕띠라는 그림이랑 샤갈 생일 이러한 그림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 그림을 좀 선생님도 그림을 보는 안목이라든가 통찰력 이러한 거는 좀 부족한데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 자체도 이 화가의 어떤 의도가 들어간 어떤 그런 제스처, 오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도 행복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카사트의 목욕 딱 보니까 나오잖아.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흐뭇한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인간 간
모자 간의 모녀 간의 그런 행복이 느껴진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이 정도 잘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25 조금만 하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원래는 이게 할 게 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했던 내용인지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이러한 개념 했었나? 자유란 평등 한 것 같기도 하고 6차시에서 했나? 과연 자유가 좀 상대적으로 우위에 정하는지 평등이 좀 우위에 정하는지 이러한 얘기들 이거는 나중에 정치 법 파트니까 그때 다시 해보도록 하고. 자, 이것도 줄 긋고 빨리 끝내볼게요. 자, 행복을 위한 다양한 조건 보자. 행복한 삶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양하지만 거기 그 줄 그어 봅시다. 질 높은 정주 환경. 그 뭐야 이거? 시공사윤 중에 뭐겠어? 그래. 동그라미 1번 공간이라고 위에다 적어 봅시다. 다음에 경제적 안전. 경제적 안전. 동그라미 2번 사회. 민주주의의 실현은 이것도 사회지. 동그라미 3번 사회. 그러면 도덕적 실천은 윤리적 관점이야. 뭐가 빠졌지? 시간적 관점이 빠졌지. 자, 시간적 관점이 빠졌네 이런데. 근데 옆에 봐봐. 그 밖에라는 말 보이지? 여가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여가에다가 시간적 관점이라고 좀 보면 그러네. 그냥 이거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이 정도. 자, 시간 행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해가지고 이게 시간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곤란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뭐랄까 그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이나 맥락이 배경이 따라서 다 바뀐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시간적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거 여기서 더하기보다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여러분하고 직접 하는 게 낫겠네. 그러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싹 끝내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짧게 끝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 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고 다시 다음 시간에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30페이지부터 다시 할 거니까 꾸준히 앞뒤 전후로 교과서 공부 잘들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화이팅! 빠이빠이! 뿅!